여러분, 칼 로저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개인의 성장과 치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말이지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심리학자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었다면? 이 한 문장에요, 칼 로저스의 핵심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미 스스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로저스가 일으킨 이 조용한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맞서 싸웠던 세상이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과연 그 당시 심리학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저스 이전의 심리치료에는요, 아주 명확한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치료사는 모든 걸 아는 전문가, 권위자였고요. 반면에 환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진단받고 고쳐져야 할 어떤 대상 같은 거였죠. 딱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주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로저스의 접근법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 시절 심리학계는 거대한 두 세력이 양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인간을 무의식적인 본능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봤죠. 또 다른 하나는 행동주의, 우리를 그냥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복잡한 기계 정도로 생각했고요. 그런데 로저스는 이 둘 모두에게 정면으로 아니!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심리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로저스의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진짜 놀랍도록 단순한데 엄청나게 강력한 개념이거든요. 바로 실현 경향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생명체 안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펼치려는 그런 선천적인 힘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거의 생물학적인 법칙에 가깝죠. 아주 작은 씨앗이 결국엔 거대한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본질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감자싹 비유예요. 생각해보세요. 빛 한 주 만들어 오는 어두운 지하실에 감자를 던져놨다고 쳐요. 그런데 그 감자조차 희미한 빛이라도 찾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싹을 틔우잖아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혹독하고 어두운 심리적 환경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온전한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고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대 심리학자였던 메슬로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메슬로한테 자아실현이라는 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최종 목적지 같은 거였어요. 한 1% 정도만 성공하는 거죠. 하지만 로저스는 달랐어요. 그에게 실현 경향성은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평생에 걸쳐 계속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인 셈이죠. 이게 바로 로저스 혁명의 심장부입니다. 심리적인 고통의 원인이 우리 개인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타고난 성장을 가로막는 저 바깥, 외부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의 초점을 개인에서 관계와 환경으로 옮겨버린, 이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성장의 힘을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로저스는 그냥 문제만 제기한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조건들까지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로저스는 정말 대담한 주장을 했어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몇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된다. 이게 필요하고도 충분하다고 말했거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화려한 상담 기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관계의 질, 그 자체가 치유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네, 그가 말한 성장의 환경을 만드는 세 가지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둘째, 공감. 그리고 셋째, 일치성. 이 세 가지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봤어요.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먼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건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행동과는 별개로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공감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치라는 건강한 경계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일치성. 이건 전문가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관계를 맺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 내담자의 이야기가 혼란스러우면 지금 좀 혼란스럽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요. 아니 근데 이 세 가지 열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살면서 정반대인
가치의 조건이라는 것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착한 딸이 되어야지. 이런 무수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진짜 내 감정, 내 욕구를 꾹꾹 누르고 숨기게 되는 거죠. 로저스는 바로 이게 심리적 고통의 뿌리라고 봤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건요. 로저스의 강력한 아이디어가 단순히 심리치료실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 비즈니스, 심지어는 국제분쟁 해결까지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쭉쭉 뻗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의 원리는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을 만들어냈고요. 또 그냥 지시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됐죠. 심지어 인종 갈등이 극심했던 남아공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던 북아일랜드 같은 곳에서 서로 적대적인 집단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오늘날 아주 중요한 심리학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이나 동기 강화 상담 같은 것들도 사실 로저스에게 정말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2006년에 수천 명의 심리치료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치료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프로이트도 100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칼 로저스가 1위로 뽑혔어요. 한때는 정말 급진적이었던 그의 생각이 이제는 심리치료의 근간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로저스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 그의 조용한 혁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로저스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 완벽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경험에 솔직하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믿어주는 사람이죠.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삶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로저스의 모든 이론이 가리키는 최종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과 가능성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 속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아니면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라도 이 성장을 위한 3가지 열쇠, 즉 무조건적인 존중, 깊은 공감, 그리고 진실된 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로저스가 시작한 조용한 혁명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기어나가는 진정한 방법일 겁니다.